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북상 중인 제5호 태풍 다나스가 내일 아침 제주도 해상을 지나 정오쯤 전남 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현재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 태풍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제주엔 앞으로 최대 700mm 이상의 폭우가 예상됩니다. 국내 연구진은 초소형 센서로 5G 성능을 정확히 측정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은 현재 진행 중인 5G 인프라 구축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을 전망입니다. 제약업체 두 곳이 2년 반 넘게 보톡스 균주를 도용했다는 문제를 두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실규명을 위해 과학적 검사인 토자 검증이 이달 초부터 시작됐으며 이달 중 나올 검증 결과에 따라 두 회사의 희비가 엇갈릴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9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북상하는 5호 태풍 다나스가 주말 오전 전남 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조금 전 10시부터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 태풍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태풍이 강하지는 않지만 내륙을 관통하면서 강풍보다는 호우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됩니다. 김진도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풍 다나스는 북상하면서 조금 발달하고 있습니다. 중심 부근 소용돌이가 뚜렷해졌고 크기는 소형이지만 강도는 한 단계 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이 발달하며 이동 속도가 느려지자 경로도 바뀌고 있습니다. 남해를 통과하는 것에서 전남 남해안에 상륙하는 것으로 변경됐습니다. 남부 내륙을 관통해 포항 북쪽에서 동해로 진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는 금요일 오후부터, 남해안은 금요일 밤부터 영향을 받겠고 남부지방과 일부 중부지방은 다나스가 남해안에 상륙하는 토요일 오전부터 영향을 받겠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와 남부, 충청과 영동까지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남해 수온이 낮아 기록적인 강풍이 불지는 않겠지만 물폭탄을 동반할 가능성이 큽니다. 바람보다는 많은 양의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최고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특히나 지형적 영향을 받는 남해안, 지리산 부근, 제주 산지를 중심으로는 500에서 700mm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기상청은 태풍이 내륙에 상륙하는 토요일 정오부터 밤까지가 이번 태풍의 최대 고비가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YTN 김인우입니다. 농촌진흥청은 제5호 태풍 다나스의 북상에 따라 농작물과 농업시설물의 피해를 막기 위해 사전 현장기술 지원단을 운영합니다. 현장기술 지원단은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전문가 27명으로 구성됩니다. 지원단은 폭우와 강풍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과실나무와 주요 밭작물, 벼, 농업시설물을 사전 점검하고 관리 요령을 전하게 됩니다. 농진청은 태풍에 대비해 논의 물고와 논두렁을 점검하고 밭작물과 과실나무의 피해를 막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4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5G 이동통신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초고속, 초연결과 같은 5G의 장점보다는 잘 터지나 의문이 앞설 정도로 아직 인프라 구축이 미흡한데요.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5G 품질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측정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사람과 사물을 하나로 잇는 초연결 시대의 관문인 5G. 자율주행과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다양한 서비스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 고품질을 유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머리카락보다 가는 0.05mm급 초소형 센서로 5G의 성능을 정확히 측정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광선율 기반 초소형 센서의 경우 개별 안테나 단위로 측정이 가능하며 0.1mm 이하의 초근접거리에서 안테나의 성능의 왜곡 없이 정확한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 5G 측정 센서가 안테나보다 커서 근접 측정이 불가능했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기지국 내 수많은 안테나의 통신 품질을 하나하나 측정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번 연구 성과는 현재 인프라 구축이 한창인 5G 산업 일선 현장에 곧바로 적용할 수 있어 의미가 큽니다.
이 기술은 세계 최초로 시작한 5G 이동통신의 품질을 높이는 데 기반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5G 배열 안테나의 신호 크기 및 위상을 측정할 수 있는 기술로 배열 안테나의 정상 동작 유무를 판별할 수 있는 정확도 향상 및 검사 시간 단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학 분야 세계적 학술지 옵틱스 레터스와 센서스에 실린 이번 성과는 기술 이전을 통해 상용화 될 예정입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5G 이후 다가올 6세대 이동통신 시대를 전망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 오전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중장기 6G 연구개발 사업 기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동통신 분야 기업체와 대학, 출연연 등 관련 분야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해 글로벌 논의 초기 단계인 6세대 이동통신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과기정통부 용홍택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우리나라가 4G LTE 상용화 이후 다음 해인 2012년부터 5G 통신 비전 수립을 시작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지금부터 6G를 전망하는 것은 이르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물로부터 수소를 뽑아내는 기술을 저렴하게 만들어줄 촉매가 개발됐습니다. 울산과학기술원은 전기로 물을 분해해 수소를 생산하는 과정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저렴한 촉매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셀레나이드 몰리브덴이라는 촉매에 특별한 공정을 더해 물질 내부의 빈틈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물의 전기 분해 과정에서 나온 수소가 빈틈 구조에 흡착하고 빠르게 확산하면서 수소 생산 효율이 높아졌습니다. 이 촉매는 기존의 수소를 생산할 때 사용하던 백금이나 이리듐 기반 촉매보다 저렴하면서 활성도는 비슷했습니다. 지난 15일 발사가 취소된 인도의 두 번째 무인 달 탐사선 찬드라얀 2호가 오는 22일 다시 발사됩니다. 인도 우주연구기구는 트위터를 통해 찬드라얀 2호의 발사 일정이 현지 시각으로 오는 22일 오후 2시 43분으로 잡혔다고 밝혔습니다. 찬드라얀 2호는 지난 15일 오후 발사될 계획이었지만 예정 시각을 56분 앞두고 기술적인 문제가 발견되면서 일정이 취소됐습니다. 찬드라얀 1호에 이어 두 번째로 발사되는 인도의 무인 달 탐사선인 찬드라얀 2호는 달 표면을 직접 돌아다니며 조사할 수 있는 장비를 착륙시켜 본격적인 달 탐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대형 제약업체인 대웅제약이 국내 보톡스 시장 1위 업체인 메디톡스와 2년 반 넘게 보톡스 균주 도용 문제를 놓고 공방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균주 출처를 규명하기 위한 과학적 검사 가운데 하나인 포자 감정이 이달 시작해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김승재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4월 출시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즉 보톡스 제제 나보타입니다. 2년 반 뒤인 2016년 11월 국내 1위 보톡스 제제 생산업체 메디톡스사는 나보타가 자사의 보톡스 제제 메디톡신의 균주를 훔쳐 만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균주와 그 제조 기술 정보가 부당하게 저희 전직 직원을 통해서 유출되었고 그것이 대웅제약에 건너갔고 대웅제약이 국내에서는 나보타, 미국에서는 주보 등 톡신 제제 생산에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 대웅제약은 자연 상태에서 확보한 균주로 생산했다며 강력 반발했고 이후 양측은 한국과 미국에서 관련 소송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균주의 출처를 밝히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포자 검증이 지난 4일부터 시작돼 주목됩니다. 검증 결과는 이달 중 나오지만 비공개입니다. 자연 상태의 균주는 포자를 형성하지만 메디톡신 균주처럼 실험실에서 개량된 균주는 포자를 형성하지 않기 때문에 검증 결과에 따라 양사의 희비가 엇갈릴 전망입니다. 국내 민사소송에서 포자 감정을 통해 명백한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대웅제약은 자체 특허 공정을 통해 미국 FDA 허가를 받은 보툴리눔 톡신 제품으로 세계 제약 시장에서 한국 제품의 우수성을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포자 검증 외에도 두 균주의 염기 서열 정보도 중요합니다. 동일 균주라면 염기 서열에서도 동일성이 확인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장이 접수된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 ITC에서는 양사 균주의 과학적 정보를 토대로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 결과에 따라 어느 한쪽은 신뢰도 추락과 배상 등
치명타를 입을 것이 분명함에 따라 사활을 건 소송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지하수를 세대에 연결해 쓰는 충남 천안 지역 마을 상수도 12곳에서 올해 1분기 수질 검사 결과 방사성 물질인 우라늄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특히 입장면 호당 1, 2에서는 기준치 135배를 웃도는 양이 나왔습니다. 천안시는 입장면 호당 1, 2의 경우 정수시설이 곧 가동에 들어가고 다른 11곳도 정수장치를 설치했거나 설치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조치가 끝날 때까지 되도록 수돗물을 마시지 말라는 내용의 안내 공문을 해당 읍면동에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종전의 최고혈압만이 심내혈관 질환에 큰 영향을 준다고 알려진 것과 달리 최저혈압이 높아도 심내혈관 질환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카이저 퍼머넌트 의료센터 연구팀은 2007년에서 2016년 의료센터를 방문한 외래 환자 130만 명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최고 혈압이 140mmHg 이상인 환자들은 그렇지 않은 환자들보다 뇌졸중과 심근경색 위험이 18% 높았고 최저혈압이 90mmHg 이상인 환자들은 6% 높았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 결과가 최고, 최저혈압 모두 심내혈관 질환 위험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 중노년 10명 중 6명 이상은 좋은 죽음의 조건으로 스스로 준비하면서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해 전국 중노년층 1,500명을 대상으로 웰다잉에 관한 전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해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64%는 죽음에 대한 준비와 자기 결정권,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는 것 등을 좋은 죽음의 구성 요소로 생각하는 다층적 준비형이었습니다. 이들은 마지막 순간에 사랑하는 사람이 주위에 있거나 사후에 주변 사람들에게 오래 기억되는 것이 좋은 죽음이라는 인식이 두드러졌습니다. 조사 대상자의 21%는 현재의 삶을 마감하는 데 비중을 두는 현세 중심적 죽음 준비형이었고 15%는 좋은 죽음의 준비에 관심이 적은 소극적 인식형으로 분류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발생한 에볼라 바이러스를 국제적 보건 비상상태로 선포했습니다.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은 낮다고 하지만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년여 동안 에볼라 바이러스로 1,600여 명이 사망한 콩고 민주공화국, 민주콩고에서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테워드로스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은 민주콩고의 에볼라 발병은 국제적으로 우려되는 공중보건 비상사태라고 밝혔습니다. The committee recommended that I declare the outbreak a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FIC, and I have accepted that advice. 이는 가장 심각한 전염병의 경우에만 적용하는 규정으로 WHO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은 이번이 5번째입니다. 이번 선포는 민주콩고 동부 르완다 접경 지역의 대도시 고마시에서 에볼라 환자가 확인된 뒤 며칠 후에 나왔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 교역과 여행 등을 자제하라는 권고가 각국에 전달되고 국제적 의료 대응 체계가 꾸려집니다. Hii malali iko na boka juu haichaguake mtu ikaingia mkafaa tu azare mnaisha.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해당 지역에서 에볼라가 확산할 위험성은 높지만 해당 지역 밖으로 퍼질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에볼라로 숨진 민주콩고 여성이 사망 직전에 우간다를 방문했다가 돌아간 뒤 우간다에서 추가 환자가 나오면서 이웃나라로 퍼질 위험성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우주의 탄생 이론하면 가장 먼저 빅뱅 이론이 떠오르시죠. 우주가 어느 한 점에서 폭발해 지금까지 계속 팽창하고 있다는 이론인데요.
이 빅뱅 이론은 미국의 천문학자 에드윈 허블이 스펙트럼을 통한 적색 편의를 바탕으로 우주가 점점 팽창하고 있다는 걸 밝혀낸 게 그 시작입니다.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궁금한 S에서는 우리의 우주가 어떻게 탄생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